원리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우입니다. 오늘 이제 확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률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고요. 사실은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이 S이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을 PA라 표시를 하고, PA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나누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정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확률값, A에 대한 확률값은 언제든지 A가 무엇이든지 간에 0보다 크거나 같고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값은 1이다. 이런 걸 우리 확률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배웠어요. 여기에 뭐 수학적 확률, 기하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개념입니다. 확률은 아무튼 이렇게 배웠다. 그런데 제가 어제 소개한 확률은 조금 색다른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로서의 확률을 이해하자. 생각해 두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정의한 게 뭐 줄이 3개씩이나 있고 뭐 좀 복잡한 것 같고 함수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골치 아플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함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0과 1 사이 값으로 보내주는 표본 공간 내 임의의 집합 A를 0과 1 사이로 보내주는 함수, 그거를 확률이라고 한다. 근데 함수의 역할을 하지만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이 중요한 거니까 이걸 확률이라고 그냥 부르자라는 이야기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뭐 확률 변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이 부분으로 넘어갈 때 스무스해집니다. 자연스럽고 우리가 배웠던 그 확률이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로 넘어가면서 통계학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연결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은 아닙니다. 절대적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두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확률의 성질에 대한 몇 가지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 작단 말이죠. 여기 작아, B보다 작아. 그러면 확률값도 작거나 같다. 네? 이게 크단 말이죠. 네. 그냥 이렇게 와 닿죠. 와 닿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 쭉 그려 있는 거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았을 텐데요.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죠. 여기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렇지만 B입니다. 예? 그리고 요 안에 A가 있어. 예. 이게 B이고 이게 A야.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함수값도 표본 공간이고 함수값도 B에 대한 함수값이 확률값이 A에 대한 확률값보다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A 컴플리먼트에 대한 여사건, A 여사건에 대한 확률값은 1 빼기 PA, A 확률값과 같다. 그것도 뭐 말하자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예. 왜냐하면 A와 A 컴플리먼트가 여기 A야. 그럼 A 컴플리먼트는 여기고 이게 표본 공간이야. 그러면 이 확률은 1 빼기 AC 라는 이야기고 AC에 대한 A 컴플리먼트 6건에 대한 확률값은 전체 1에서 요거를 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고 이 성질은 아주 많이 활용됩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고 기본적인 이야기고 요 6건에 대한 확률값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확률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값에 대한 식인데요. 여기 A고요. 이쪽이 B야. 그러면 A 유니언 B에 대한 확률값. 요거에 대한 확률값 이야기하는 거죠. A 유니언 B. 그러면 A에 대한 확률값. 여기까지. B에 대한 확률값.
각각을 더해.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두 번 더해지는 개념이죠. 두 번 더해졌지. 그러니까 한 번을 빼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P A 인터섹션 B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러면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영집합이면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는 A 유니언 B에 대한 확률값은 A의 확률값 더하기 B의 확률값. 그게 그냥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A에 대한 확률 4번입니다. A에 대한 확률은 A 인터섹션 B 이 부분 더하기 A와 B 컴플리먼트. A와 B 컴플리먼트가 여기야. A와 B가 아닌 거. 여기죠? 네,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A 컴플리먼트. 유니언 B 컴플리먼트. 그거는 1 마이너스 A 인터섹션 B의 확률값과 같다. 그 이야기. A, B. 네.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A가 아닌 부분. 이 부분이죠. 네. 또 B가 아닌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B가 아닌 부분. A가 아닌 부분. 네. 유니온은 다 어떤 선이 가 있는 거는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남았어.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A, B 인터섹션. 네. A 인터섹션 B와 같다. 또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의 교집합 인터섹션에 대한 확률값은 1 빼기 P A 유니언 B와 같다. A 유니언 B와 같다.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빗금을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자, 이 식에서 A 인터섹션 B는 1 빼기 P A 컴플리먼트 유니언 B 컴플리먼트 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관계식이에요. 똑같은 관계식.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유니언 B는 1 마이너스 P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컴플리먼트가 들어갈 경우 유니언과 인터섹션을 이용해서 그 관계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주목해야 된다고 할까? 좀 알아놔야 될 부분은 1, 2, 3, 4는 뭐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5번, 6번은 뭐 사실 외우려면 외울 수 있지만 이거 뭐 딴 거 외울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얼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 관계식을 유도해 놓을 줄 알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관계식도 있다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지. 그렇지만 이걸 꼭 외워야 되느냐 이런 경우, 이 경우 뭐 별도로 외워요? 별도로 또 외울 수도 있겠지. 그러나 너무 많은 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른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인데 주머니에 1부터 7까지 숫자가 적혀져 있는 7개의 카드가 들어있어. 동시에 3장의 카드를 꺼낼 경우 동시에 3장 꺼내 컴비네이션이네. 꺼낸 카드 중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적어도 한 장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라. 적어도 한 장 들어있을 확률.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 반대되는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문제 풀입니다. 세 장 중 적어도 한 장이 짝수이다. 그거 구하라는 거죠. 응? 세 장을 꺼냈는데 7장 중에서 적어도 한 장이 짝수. 그러면 A 컴플리먼트는 뭐야? 세 장이 뭐야? 모두 홀수면 되는 거야. 예? 모두 홀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적어도 한 장이 짝수다. 그러면 한 장일 수 있고 두 장일 수 있고 세 장일 수 있잖아요. 그 각각의 경우를 전부 다 구해서 뭐 더하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컴플리먼트 6건을 생각해 보니까 세 장이 모두 홀수. 이거에 반대되는 사건은 세 장이 모두 홀수가 되는 사건이니까 A 컴플리먼트에 대한 확률값을 구해서 1에서 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C에 대한 확률값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7 컴비네이션 3.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 7장 중에서 3장 꺼내는 거야. 분의 4 컴비네이션 3. 적어도 세 장이 모두 홀수인 거는 홀수 4개 중에서 1, 2, 3, 4, 5, 6, 7의 홀수가 4개예요. 4개 중에서 3개 꺼내는 경우. 그래서 35분의 4. 그러면 A에 대한 확률, 구하고자 하는 A에 대한 확률은 1 빼기 PAC 35분의 31이 된다. 뭐 매우 간단한 여사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반 30명이야.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 네?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 조금 당황스럽죠. 생일이 같은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됐어요? 상당히 낮다? 높다? 상당히 작다? 크다? 뭐 차치하고. 자, 30명의 학생들 생일이 모두 다를 사건의 여사건 확률 문제야. 그렇죠? 생일이 같은 학생이 30명 모두 생일이 같을 수도 있어. 그렇죠? 2명만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30명 학생들 생일이 모두 다른 사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사건의 반대되는 여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 학생이 이제 첫 번째 학생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번 뭐 번호를 붙였다고 생각하자고요. 2번 학생이 1번 학생과 생일이 다를 경우 몇 가지 있어요? 364가지 있어. 그렇죠? 또 3번 학생이 앞에 1번, 2번과 생일이 다를 경우 몇 개 있어요? 1년 365일이니까 363이야. 앞에 두 학생의 생일이 있으면 65개 날짜 중에서 요거 두 개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363.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30번째 학생이 앞에 29명과 생일이 다를 경우 365에서 29 빼야죠. 336가지가 있어. 그러면 30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은 365분의 364, 365분의 363, 그래서 365의 29제곱 분의 364, 363, 30개, 336을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1에서 이거 빼면 된다 이거죠. 이건 뭐 계산해 보니까 0.706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닌데 0.706 상당히 뭐예요? 높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사건의 확률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9일 확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3 또는 6이랍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1, 2, 3, 4, 5, 6. 이쪽도 1, 2, 3, 4, 5, 6.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 11, 11, 12, 13, 14, 15, 16.
이 끝에 61, 62, 63, 64, 65, 66. 그렇죠? 뭐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괄호를 쳐야 되지만 36개 표본 공간이. A는 두 눈의 합이 3인 사건이라고 이제 부르지 말죠. 두 눈의 합이 3인 경우 A. B는 두 눈의 합이 9. 그래서 A 유니언 B에 대한 확률값 구하라는 문제고, A의 경우는 1, 1, 2, 1 두 개밖에 없어. 요거. 그죠? 그리고 B는 두 눈의 합이 9일 경우, 그러면 3, 6, 여기에 3, 6, 또 뭐 4, 5도 9일 거고, 5, 4, 6, 3. 그죠? 어디야? 이거 4개. 4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런 문제들, 주사위 2개 정도 던지는 문제는 아주 쉽게,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꼭 이걸 안 해도 되지만, 표를 안 만들어도 되지만 습관적으로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적어놓고 표 만들면 정확합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뭐를 빠뜨릴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배반 사건이야. 두 개 겹치는 게 없으므로. 그래서 A 유니언 B는 A에 대한 확률, B에 대한 확률과 합이다. 36분의 2, 36분의 4 해서 36분의 6, 6분의 1. 뭐 쉬운 확률,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죠.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나온 숫자가 2의 배수가 아니거나 3의 배수가 아닐 확률. 아니거나 2의 배수가 아니거나를 바꾸면 A 2의 배수, B 3의 배수라고 하면 A 컴플리먼트이거나 B 컴플리먼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가 된다. 예? 이거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 예. 그러면 A 컴플리먼트 유니언 B 컴플리먼트는 조금 아까 봤던 그 확률의 성질에서 1 빼기 A, B 인터섹션의 확률값과 같다. 그래서 A 인터섹션 B 2의 배수, 3의 배수,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경우 6밖에 없어요. 그래서 6분의 1을 빼면 6분의 5가 된다. 앞에 있는 확률의 그 성질에서 여러 개 나열해 놓은 식을 응용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지곧대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자면 여사건의 형태로 돌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간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은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우리 간단히 살펴보죠. 이 조건부 확률도 나중에 이제 조금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텐데요.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난 거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A가 일어났다는 조건.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뒤에 쓰고 막대기를 치고 B, 구하고자 하는 사건 B에 대한 확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조건 확률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PA분의 PA 인터섹션 B, 순서상 B 인터섹션 A라고 표현되는데 A 인터섹션 B나 뭐 똑같은 얘기죠. 예? 단 분모가 0이어서는 안 되니까 이건 또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P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이야기야.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서 이거는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A와 B가 모두 일어나는 확률을, 이거를 A와 B가 모두 일어나는 확률을 A가 일어난 확률로 나누어 준 것이다. 그렇죠? 말로 하면. 네. 자, 여기 빨간 마크로 포인트를 한 부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 이 A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표본 공간이 A로 좁아져. A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A로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A가 일어났기 때문에 A가 표본 공간이 된다.
A 안에서만 이제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뒤에 여러분들이 그건 뭐 어려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 결합 확률을 잠깐 소개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부분입니다. 자, 예를 설명해 볼까요? 숫자가 1, 2, 2, 3, 3, 3 이렇게 적혀져 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 컨비네이션이네. 2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숫자들의 합이 짝수일 때, 숫자들의 합이 짝수일 때 주어졌어. 짝수라는 게 주어졌어. 꺼낸 2장의 카드 중 3이 적혀 있는 카드가 있을 확률은 이 문제예요. 자, 2장의 카드들 숫자의 합이 짝수인 사건 A. 이 주어진 거니까 주어져 있는 거를 A라고 두고요. B. 꺼낸 카드 2장 중 3이 적혀 있는 카드가 하나 있어. 응? 카드 중에 둘 다 3이든 뭐 그냥 3이 한 장이 있든.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확률이 뭡니까? A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이게 어떤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인가? 그럴 경우에는 합이 짝수일 때, 짝수일 경우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물론 당연히 조건부 확률로 해결하는 문제 있고 그럴 때 주어진 조건을 명시하고 또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명시해서 집합 기호, 집합 부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자 이거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문제를 접근하자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분모를 구해야 돼. 예? 먼저 PA를 구한다. 6장 카드 중 2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6 컨비네이션 2, 15예요. 6장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고 하자. 6 컨비네이션 2, 15. 6장 중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어떤 조합이 있어요? 1, 3 짝수죠. 2, 2, 3, 3 그렇죠? 2, 3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어야 된다. 네. 그러므로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는 자 6장 중에서 2장을 뽑는데 두 눈의 합이 짝수되면 이렇게 뽑아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1, 3 뽑을 경우의 수 네? 그거 구하자는 거예요. 네.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는 1에서 한 장 뽑는 거야. 또 3에서 한 장 뽑아. 3 컨비네이션 1. 이거 곱하기입니다. 이런 경우. 2, 2는 저기 2가 2장인데 2장 전부 다 뽑는 경우. 2 컨비네이션 2. 3, 3은 3이 3장인데 3에서 2장 뽑는 경우. 3 컨비네이션 2. 해서 전부 다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7가지야. 그래서 A에 대한 확률은 15분의 7. 15분의 7.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A 인터섹션 B라는 거는 조건부 확률인데 A 인터섹션 B, B 인터섹션 A라는 거는 뭐냐면 2장의 카드 숫자 합이 짝수이면서 그 중에 3이 있는 사건이야. 맞죠? 그러니까 13, 33인 경우에 13, 33인 경우 그러므로 A 인터섹션 B는 전체 경우의 수 6 콤비네이션 2분의 뭡니까?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합한 거야. 그렇죠? 네. 두 경우를 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6 콤비네이션 2분의 2개 합한 거 2 해서 5분의 2 5분의 2 그러면 P예요. 15분의 7분의 5분의 2에서 7분의 6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값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세팅을 해 두어야 됩니다. 아, 이게 어떤 문제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순서 이런 것들을요. 그걸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
하면 이제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히트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TV 프로그램에 출연자는 세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문이 A, B, C가 있어. 예? A, B, C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 뒤에는 선택한 문 뒤에 승용차가 있으면 승용차는 하나만 있어요. 한 대만. 그 승용차를 얻게 된다. 출연자가 문 하나를 선택한 후 문 하나를 선택했는데 재미있고자 사회자가 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꽉문을 열어서 보여준다. 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를 선택했어. 그런데 슬쩍 없는 문을 자동차가 없는 문을 하나 열어 보여줘요. 그리고 출연자가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아, 출연자께서는 지금 선택한 것 말고 딴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처음 선택한 문을 바꾸는 것이 선택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냥 스테이 머무르는 게 좋은지 이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자, 처음 선택한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 3분의 1이죠. 차 한 대가 여기 ABC 중에 한 문 뒤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세 개의 문을 ABC라고 하자. 예? 세 개의 문을 ABC라고 하자. 자동차가 만약 문 A 뒤에 있다고 하자. 다 똑같아. B에 있다고 하는 경우나 C에 있다고 하는 경우나 다 똑같아요. 근데 A 문 뒤에 자동차가 있다. 출연자가 A를 선택했을 경우 사회자가 B 또는 C 아무것도 차가 없는 사회자는 알죠.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열어 보여줄 것이다. 이 경우 선택을 바꾸면 꽝 잘못한 거야. 그렇죠? 출연자가 B를 선택했을 경우 B를 선택했어. 자동차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사회자는 뭐예요? 꽝문을 열어야 되니까 C 열어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서 바꾸시겠습니까? 이런다고. 그 바꾸면 자동차 따는 거야. 맞죠? 출연자가 C를 선택했을 경우 사회자는 차는 여기 있어. 차는 여기 있는데 C를 선택했을 경우에 사회자가 B를 열어줄 거고 차가 없어. 그런데 출연자가 선택을 바꾸면 차 얻는 거죠. 선택을 바꾸면 차를 얻게 될 확률은 뭐예요? 3분의 2야. 그러니까 선택을 바꾸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이런 그 확률을 기초로 하는 어떤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